서울의 도시빛을 소개합니다. 서울은 인구 970만의 도시로 28만여 개의 가로등, 23만여 개의 보안등, 4만여 개의 공원 등 930여 개소의 장식 조명, 62개소의 미디어 파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조명 속에서 서울의 밤을 더욱 스마트하고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떤 빛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서울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빛의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빛의 주체인 시민, 빛의 대상인 도시공간, 빛의 시스템인 조명 인프라를 고려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서울의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야간 경관 정책과 빛공해 없는 생활환경 구축, 스마트 조명 시티 구축, 도시예술 미디어 파사드의 활성화, 균형 있는 광고 문화 조성이라는 5가지의 핵심 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의 도시빛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빛은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밤에도 편안한 휴식 공간과 문화 공간을 만들고 밤에도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듭니다. 서울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의 도성은 역사성과 역동성을 담은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흥인지문, 본이문, 숭례문, 숫정문의 4대문과 회화문, 소이문, 광희문, 창희문의 4소문을 두었으며 총 길이 약 18.6km에 달합니다. 재미있는 속설을 가진 덕수궁 돌담길은 산책로로 인기가 높습니다. 서울 도심 중앙에 위치한 남산 전망대는 360도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며 남산 타워의 조명은 아름다움과 동시에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휴식과 감동을 선사하는 도심 속 청계천과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된 세빛섬은 색다른 수변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물과 사람의 인연이 흘러 예술로 치유하고 화합하다라는 뜻의 홍제유연은 환상적인 분위기의 설치미술로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한강의 남과 북을 이어주는 33개의 한강교량 중 26개 교에 야광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환경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5개 조명의 색온도 정립을 통해 더 나은 조명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의 미디어 파사드, 대형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 등은 예술도시 서울의 빛과 문화산업 및 미디어 콘텐츠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빛과 조명의 변화 속에 현대의 과도한 도시빛은 오히려 빛공해라 불리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야광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똑똑한 도시 조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빛을 차단하고 LED 조명 보급과 스마트 가로등 구축, 간판 개선 사업 등 서울시 도시빛 정책을 통해 상당수 개선하며 도시경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빛은 서울 시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서울의 빛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더 빛나게 합니다. 서울의 빛은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똑똑한 빛을 추구합니다.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빛의 도시 서울.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멋진 조명의 모습을 보셨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꽤 오랜 기간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이 남산타워가 그 미세먼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색깔이 바뀐다는 것 알고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서울시의 도시빛 정책은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생각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서울시의 도시빛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빛 정책과의 김대권 과장님과, 그리고 조명 디자인의 마이더스톤으로 알려져 있지요. 예, 이온 SLD의 정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도시부 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소개를 잘 했나요? 예,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를 받은 서울시 도시부 정책과장 김대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온 SLD의 정미라고 하고요. 네,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고 계시네요.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남산타워를 정미 대표님께서 물론 구성원들이 있겠지만 네. 디자인을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미세먼지에 따라서 빛이 바뀐다. 네. 서울시의 어떤 아이콘이거든요. 서울타워가. 그래서 어떤 아이콘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었고요. 네. 그 중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네.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빨간 건가요? 그렇죠. 네, 진해져요. 좀 네. 괜찮으면 네. 초록빛으로 가고. 예, 그린 하고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밤마다 올라가는 건 자주 아닌지 모르겠어요. 봐주세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조명 관련해서 디자인을 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서울시의 도시 정책, 그 조명 정책, 빛 정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목표라든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2010년도에 이 도시부 정책과에 왔습니다. 그때는 과가 없었고요. 그 팀으로만 있었는데 그렇게 한 10여 년 이상을 이 부서에 있으면서 이제 부서장으로서 또 그 재작년쯤에 2019년도에 이제 도시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야, 이게 우리 비전이며 정책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비전으로는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도시, 빛서울 도시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조명이란 이제 조명 자체도 있고, 그리고 또 시민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체가 시민이고, 그리고 빛의 또 대상이 이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시민과 이 공간과 이제 조명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이제 저희들이 5개 큰 정책이 있습니다. 네. 서울이 2000년 고도라고 그러는데 2000년 이제 고도에 어울리는 이제 품격 있는 야간 경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010년도부터 부각이 된 그런 정책인데, 시민과 이제 생태계를 이제 빛공해로부터, 서울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래 빛공해로부터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도시에 이제 랜드마크가 필요해서 미디어 파사드 정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얼굴은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 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광고 간판을 얼마나 이제 좀 예술성 있는 것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 4개 정책을 이제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스마트 조명 정책, 이렇게 이제 5개 정책을 그렇게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정책이 잘 굴러가고 있고, 네. 사실 이 정책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10년을 계속해서 한 부서에서 도시 빛 정책을 만들어 오고 계시기 때문에
10년 전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단순히 거리에서는 그런 거 느끼지 못할지라도 제가 남산타워를 이제 종종 올라가는데 그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체를 이렇게 관조를 하면 뭐 상당히 많이 달라진 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냥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다리의 간접 조명이라든가 뭐 궁이라든가 박물관의 간접 조명도 없었던 건데 어느 날 정말 아름답게 생기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도시 경관에 관련된 정책이셨을 것 같은데 보면서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정책을 세워가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책 위에서 이제 그 정미 대표님께서는 도시 조명을 디자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간에서 기업에서 보는 디자이너로서 보는 이 도시빛 정책은 어떻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게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과 그다음에 현재 또 미래의 첨단 기술, 그다음에 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경관적인 그 요소들도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입체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관장을 하고 또 어떻게 이제 조명 연출을 만들어 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큰 관건 중에 하나고, 네. 그것을 이제 매뉴얼로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 도시의 그 빛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빛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규제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좀 더 잘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서도 좋은 빛을 잘 쓸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좋은 빛을 잘 쓰면서도 규제를 정확하게 잘 하는, 네,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요소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한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정원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의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로 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네, 그러면서도 그 개성적인 그 서울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아하고 개성적인 그런 도시의 빛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도시빛 정책과에서 뭐 빛공해에 대한 그 조례라든지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이제 민간 거버넌스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들 그 노력하면서 발전시키고 있어서 저희 디자이너도 참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면들도 저희가 디자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좋은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메트로폴리탄 시티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할 만큼 정말 큰 도시잖아요. 여느 수도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죠. 예. 비교하더라도 정말 큰 도시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고 또 빛으로 만들어가는 일도 곳곳에 말씀해주신 대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재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 사실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쓰고 계신가요? 협력하는 일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좀 전에 이제 비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제 빛 정책이 되려면 그 민과 관 협력은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이시기도 하지만 좋은빛 위원으로 또 한 40분을 지금 풀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민간 거버넌스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무슨 정책을 펼칠 때마다 그 이제 자문회의라든지 또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계속 수렴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마크 페이지 사무총장도가 계시지만 지금 오늘 같은 이런 행사 자체가 국제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겠지만 또 세계 각국의 우수한 그런 이제 정책도 있는 반면에
또 신기술 트렌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정보를 얻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을 하다 보면 왜 시민 참여가 중요하냐 하면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려면 시민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훨씬 많겠죠. 뭐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좋은 비상이라 그래서 매년 우수한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또 미디어 파슬라 콘텐츠라든지 또 조명 학술까지 상을 주고 있고 그리고 좋은 간판 공모전도 하고 있고 또 빛공예 사진 UCC 사진전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한테 충분한 이해 설명도 할 뿐더러 또 동기부여도 해주는 그 일정 부분 또 그 인센티브를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굉장히 성공적이 높고 또 저희들 17개 시도에서도 상당 부분 정책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그런 우수한 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뭐 다른 기관의 이야기, 또 기업인의 이야기, 디자이너들의 이야기들 모두 다 함께 듣는다. 그리고 좋은 빛 위원회라는 곳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물론 아름답게도 만들고 예 경관도 좋아지지만 중간 중간에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빛공예, 빛공해, 네, 빛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 가끔은 저는 이제 너무 크리스마스 트리가 오래 켜져 있으면 저 나무들이 얼마나 아플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긴 하거든요. 정미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빛 공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도 있고 그리고 좀 보호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빛공예라는 게 굉장히 좀 잘못 그 알려져 있는 게 네. 사실 빛은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모든 빛이 공예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빛공예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야간 환경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 그럼 그게 나한테는 빛공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떨 때서는 내가 빛으로 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빛공예의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나의 삶의 질, 또 생태계 그 환경에 있어서의 영향에 대해서 그 빛공예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빛의 밝기나 그다음에 눈부심 이런 거는 이제 절대적인 계측이 아니고 상대적인 계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공예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주택가에서 그 같은 크기의 아니 같은 밝기의 이제 가로등이 도로에서는 또 어두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질을 내가 얼마나 저하시켰는가. 가 이제 빛공예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빛이라는 거는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의 빛이 어떻게 공간에 쓰였는가가 이제 좋은 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 빛공예는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빛을 이제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빛이라는 것은 인간과 환경이 살아나가는데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도시의 문화의 정체성이라던가 아름다움을 승화시킨 것, 또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은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은 이런 이제 좋은 빛과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빛공예라는 개념들을 잘 정리하면서 또 서울시에서 정책도 만들어져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설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네요. 개인의 삶의 질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빛이 될 것이냐, 좀 힘겨운 빛이 될 것이냐, 그런 기준도 다르다. 이런 얘기도 좀 마음에 담기는데요. 서울시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빛 공해를 좀 제어하기 위한 정책들을 또 만들어야 하고 조례도 만들어야 할 텐데 지금은 어떤 정도의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조명을 그리고 빛을 만들어갈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좀 전에 이제 옆에 정미 소장님께서 그 빛공예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우선 먼저 이제 빛공예 정책에 대해서 뭐 이 부분은 어떻든 서울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서울시 빚공해 방지 및 그 좋은 빚 형성 관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빚공해 방지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보다 2년 먼저 조례가 제정된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여의도 의원회관이며 그 뭐 중앙부처도 수없이 드나드는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이 이렇게 밝은 이제 빚공해가 많은 도시에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제도권 내 이거를 흡수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운전자가 눈부심이 없어야 된다. 아니면은 자중한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량적인 부분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울 전역에 대해서 제1종에서 제4종, 4종이 2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5종에 대해서 그 시민의 생활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빛의 이제 밝기를 그 규제를 하자. 기준을 수립해 주자. 그는 이제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간판을 설치를 한다. 내가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빛이 어두워야 되는 곳. 산 속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가 등산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제곱미터당 50칸델라 그런 밝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이제 길가에 하시는 분들은 그 한 400칸델라 제곱미터당 그리고 주거 지역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은 800칸델라 그리고 빛이 아주 많이 필요한 그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이제 1000칸델라 이렇게 빛의 이제 시민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이제 빚공해 방지법이고 그게 이제 빚공해 방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옆집 간판보다 같거나 그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심리고 그렇다 보면 계속 밝아지는 이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이해관계인이 많고 뭐 숙박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도 많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면 설치비 많이 들지 또 운영비 전기료 많이 든다. 그리고 광고 효과는 확 떨어진다. 너무 밝아가지고 눈에 이제 들어오지가 않죠. 그걸 바라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이 빚공해 방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엄청 반대를 했었는데 이런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빨리 지정해 주십사. 네. 그는 이제 그래서 정책이 그 이후에 그 저희들이 2015년도에 지정을 했으니까 한 6년 7년을 흘려왔는데 지금 큰 이제 민원이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산업보다 좀 어우러져야 되는 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을 발품 팔아 뵙고 설득하고 했던 과정들이 좀 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시간이 아쉽네요.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러나 이 얘기는 좀 청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게 두 분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 조명산업 혹은 도시 빛 정책이 바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해야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 한 말씀씩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번 이제 워크샵 이제 키워드 자체도 저희들이 그 회복이고 그 웰빙이고 그리고 이 핵심 그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이제 부시장님께서도 저기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팬데믹 이후에 절대 그 2년 전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팬데믹하고 근접해서 가겠느냐의 문제지. 이제 그때의 우리 자유로움은 다 떠났다고 보고요. 그만큼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 방귀를 거니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저희 조명 정책도 상당 부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그 시민이 그 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또 시민이 아니면은 우리 조명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 중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제 정량적인 기존의 이제 빛공해 방지 정책이라든지 그 나머지 이제 스마트 조명 정책이라든지 광고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규제 내지는 관리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굉장히 정성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굉장히 다들 어려운데 관광 수요를 창출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지금 굉장히, 왜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그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뛰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네거티브한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파지티브한 그런 정책으로 많이 변모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표님. 그 코로나 이유는 아무도 사실은 모르는 모르죠, 거죠. 모르죠.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서울시가 어떤 좋은 실행과 적당한 규제를 했다 그런다면 이제 앞으로는 저는 더 발전하려고 생각은 하고요. 좋은 방향으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떤 그 야외에서 그 자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삶의 밀도라든지 그다음에 즐거움의 밀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원, 특히 이제 공원에서 너무 많이 노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안전한 도시 생활 를 담보로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은 조명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좋은 빛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곳에까지 빛의 그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야외 활동을 위한 공원이나 공공시설물,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어떤 지역의 그 뭐 조명 오브제라든지 아니면 빛의 이벤트라든지 지역 이벤트라든지 뭔가 같이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소외됐던 도시 혐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이제 아이디어는 아까도 이제 보시면은 건물들이 많이 비어 있기 시작을 하고 또 빈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공간 활용으로서 조명을 이용해서 어떤 도시 농업이라든지 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하게 실내에서 그 식물 생장에 필요한 조명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는 건물 안에서보다는 누군가 뭔가를 즐길 때는 밖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도시 전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기회가. 그러다 보면 아마 도시 빛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저희가 모르는 전 남산타워가 저렇게 빛이 변하는지 몰랐거든요. 혹시 제가 모를 혹은 이 참석자들이 모를 딱 한 곳을 이곳은 좀 가봤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시면 그 추천 받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그럼 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예. 요사이 그 공원이 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 쪽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목동 쪽에도 공원들의 조명들이 지금 새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원 쪽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동 쪽에 뭐 제가 가장 최근에 했지만 파리공원이라든지 또 저 네. 세빛 둥둥섬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약간 야외로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목동 파리공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로 개장했더라고요. 예, 이번에 예. 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예쁜 빛이 있는지. 과장님은요? 예, 저는 그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양 도성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게 빛은 그렇습니다. 이제 피사체가 있어야 되고 그는 피사체로서의 가장 우리 서울을 알릴 수 있고 또 한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게 한양 도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 그대로 역사 문화의 장이고 또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그 밤에 보는 한양 도성과 이제 경관의 어우러짐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자연 그리고 옆에 아리따운 연인하고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아리따워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 성곽길에 간접 조명을 받으면서 걸으면 데이트하기 참 좋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선비 같으시긴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시 빛 정책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좀 아쉬워서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잠시 휴식하고 그리고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휴식하고 5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